총장께서는 인사청문회를 통해서나 지금까지 총장을 재임하시면서 검찰 개혁을 하겠다 하고 선도적으로 많은 개혁 방안을 내셨죠. 그렇습니다. 예. 저는 그것을 높이 평가합니다. 특히 공개 소환, 포털라인 이러한 것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5천 명도 안 됩니다. 그리고 1년에 100건도 안 됩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서민들에게, 국민들에게 심야 수사를 하지 않겠다 또는 매일 가혹 수사를 하지 않겠다 한 것이 더 큰 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청와대와 법무부와 대검 사이에 힘겨루기로 보이는 보도가 있는데 사실입니까? 글쎄, 보도는 뭐 그런 일부 보도가 있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이 자리에 취임한 이후에 하려고 사실은 기획을 했습니다. 우리 기획조정부까지 실무를 맡아서 계획을 해온 것을 지금 발표한 것 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총장께서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제가 질문을 하니까 공수처도 검찰개혁에 대해서 국회에서 정해주는 대로 또 행정부가 하는 대로 우리 검찰은 성실하게 준수하겠다 이런 약속을 하셨죠? 그렇습니다. 예. 자, 또 총장께서 선제적으로 특수부를 서울중앙 등 3곳만 남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그런데 처음에 말씀하신 것은 서울중앙, 부산, 대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특수부가 반부패수사부로 이름을 바꾸고 서울중앙, 광주, 대구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법무차관한테 질문을 하니까 법무부 차관의 답변은 검찰의 의견을 반영했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그렇게 의견을 제시했습니까? 뭐 이런 검찰 조직에 관한 것은 뭐 법무부와 대검이 서로 협의해서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뭐 부산, 인천 이런 데는 이제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이제 외사와 관세가 좀 중요한 아니 제가 그 말씀은 법무부 차관으로부터 들었는데 네. 우리 윤 총장 대검의 의견을 그렇게 제시했느냐 이겁니다. 뭐 특수부를 어디다 그 세 군데를 남길 건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논의는 했고 논의 과정을 제가 뭐 누가 뭐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네. 논의가 있었고. 그러면 제가 네. 대검의 의견을 반영했다는 뭐 반영했다고 볼 수도 있는 문제가. 예, 네. 그럼 명확하게 해주라 이겁니다. 자, 최근에 이 대검 사무국장과 대검 감찰부장의 인사를 총장의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까? 글쎄, 그 감찰부장은 그 공모를 통해서 법무부에서 선정을 해서 발령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대검 사무국장은 보통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전전 박상기 장관 때 총장의 의견을 제시했지만은 지금까지 임명이 되지 않다가 조국 전 장관이 대통령께 업무 보고를 하면서 이 두 자리를 대통령이 재가를 받았다라는 언론 보도를 보았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그래서 저는 그 인사에 관해서는 제가 대검 사무국장이나 감찰부장을 누구를 시키고 하는 그런 인사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인사 경위에 대해서는 저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 지금 오신 뭐 사무국장님도 검찰에서 아주 실력 있고 명망 있는 분으로 알겠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께서 어제 이례적으로 법무장관 대행 차관과 검찰국장을 불러서 특히 검찰의 감찰 기능을 강화하시면서 심지어 감찰 기능이 작동을 해야 제대로 작동을 해야 국민이 안정한다라고 하면서 소위 지금까지의 검찰의 감찰에 대해서 굉장히 불신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또 저희들도 스폰사 검사나 뭐 그랜저 검사나 저도 많이 지난 국정감사나 법사위에서 제기해가지고 감찰 기능이 제대로 작동됐다고는 평가하지 않습니다만은 이렇게 대통령이 직접 지적할 수 있을 정도의 셀프 감찰이 부실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그럴 만한 사안들이 없지 않다고도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의 그 감찰은 다른 어느 기관의 감찰보다도 사실 대검 감찰부라고 하는 데는 수사권을 가지고 감찰을 합니다. 일반 다른 기관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검찰도 자체 감사, 셀프 감사에서 제대로 했지만은 국민한테 만족을 못 준 건 사실이다. 기대 수준에 미치지는 못했을 것으로 이런 말씀들이 계시는 거 보면 그래서 저희들도 그 감찰의 그 어떤 그 강도를 더 지금 올리려고 하고 있고 그러고 아마 그 인사 그러니까 비위가 있어가지고 감찰을 해서 징계를 부과를 할 것인지 또는 그거를 경징계 사항 같으면은 징계 절차 없이 본인의 사표를 내겠다고 하면 그 사표 자체가 징계의 일환이라고 봐서 그 사표를 수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제 그 사표를 그냥 경징계 사안으로 보고 사표를 받을 건지 아니면은 중징계 사안으로 봐서 징계 회부해가지고 징계 처분한 후에 일정 기간이 지나 사표를 받을 건지의 문제는 그거는 검찰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인사권자인 법무부와 협의가 돼야만 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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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까지 종결할 예정입니까? 아주 절차에 따라 저희는 어떤 사건이든 가능한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저희들의 방침이고, 뭐 이 사건 역시 저희가 절차에 따라서 할 수 있는 한 가장 신속한 방식으로 처리할 생각입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뭐 그 사건 조사와 이런 데 관여됐던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해 주셔가지고 뭐 그런 건 확인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아니, 제가 아까 금태섭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다 드렸는데요. 저는 고소라는 걸 해본 적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네. 아니, 사실이 밝혀지든 안 밝혀지든 저는 제 개인 문제에 대해서 고소를 해본 적도 없고,
아마 윤석열하고 저 인터넷에 쳐보시면 제가 이런 사건 할 때는 이쪽 진영, 또 이런 사건 할 때는 이쪽 진영에서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뭐 비난을 엄청 해도 저는 고소를 한번 안 했습니다만은 이 언론사는 우리나라 대표하는 정론지입니다. 그러니까 사과를 저는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왜 이런 보도를 하게 됐는지 그 같은 지면에 공식 사과를 한다면은 이게 뭐 아니 아니면 말고식으로 검찰총장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해놓고 야 확인됐으니까 고소 취소하라 이런 말씀은 이거는 저는 좀 제가 듣기에도 좀 그렇게 받아들이기 좀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